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들고 왔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이며 결혼생활 세미나 인도자로 40여 년 이상 부부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해오고 있는 저자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많은 부부들의 신뢰를 들어가며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스킨십, 봉사가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람마다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달라서 이 사랑의 언어가 틀릴 경우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상대가 사랑을 알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의 언어가 틀린 부부들의 신뢰를 봄으로써 흥미진진하게 이야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으며 비단 부부, 연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돌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게리 체프먼은요, 친근하면서도 경건한 상담가로 50년에 가까운 결혼 생활과 40여 년의 결혼 상담을 바탕으로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92년 처음 나온 이래 줄곧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판매 부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강의는 200여 개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시작으로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10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싱글을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결혼 생활의 4계절 등이 있으며 상담 전문가 제니퍼 토머스와 함께 사과하는 방식에 대한 5가지 사과의 언어를 출간하였습니다. 목차 1부 결혼 후 사랑이 사라진다. 1장 결혼 후 사랑이 사라진다. 2장 사랑의 탱크를 채워라. 3장 사랑에 빠진다. 2부 5가지 사랑의 언어. 4장 사랑의 언어 1 인정하는 말. 5장 사랑의 언어 2 함께하는 시간. 6장 사랑의 언어 3 선물. 7장 사랑의 언어 4 봉사. 8장 사랑의 언어 5 스킨십. 9장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법. 3부 사랑은 선택이다. 10장 사랑은 선택이다. 11장 사랑이 변화시킨다. 12장 미운 사람 사랑하기. 13장 맺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부와 2부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사랑이 사라진다. 언어의 차이는 인간 문화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타 문화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문화권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도 이와 비슷합니다. 중국어와 영어가 다르듯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배우자가 우리의 전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혹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표현했지만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낯선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배우게 되면 당신은 결혼 생활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열쇠를 발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혼 후에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해 우리는 제2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의 모국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 나의 모국어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사랑을 상대방이 느끼기 원한다면 그 사랑을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정서 탱크가 있다.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사랑 탱크가 비었을 때 그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 수많은 아이들의 탈선은 빈 사랑 탱크가 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정신과 의사 로스 캠벨이 말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결혼에 대한 소원의 핵심입니다. 인간 본성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고립은 인간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심연에는 누군가와 친밀해지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결혼은 이러한 친밀함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깊고 친밀하게 서로의 삶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깊은 상처를 가진 부부는 감정적 사랑 탱크가 바닥까지 비어 있어 그런 것이 아닐까요? 탈선이나 거친 말이나 비판적 태도가 빈 사랑 탱크 때문이 아닐까요?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기름을 넣어 적당한 레벨로 유지시켜야 하듯 사랑 탱크에도 충분하게 사랑을 채워 사랑의 레벨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에 빈 사랑 탱크를 그대로 두고 지내는 것은 기름을 넣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이가 완전하다는 환상을 갖습니다. 친한 친구가 단점을 보고 충고하지만 귀에 거슬립니다. 결혼 전에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꿉니다. 궁극적으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구름 위를 떠다니는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눈이 뜨이고 상대방의 결점이 보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눈 감아 주었던 작은 것들이 태산이 되어 다가옵니다. 사랑에 빠졌던 감정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정보란 사랑에 빠지는 황홀한 감정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실이라는 파도가 그들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빠졌던 사랑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르면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하며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거나 아니면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행복감도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익히는 아주 힘든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의 욕구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 아닌 이성과 선택에서 나온 사랑을 알고 서로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보고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누군가에 의해 사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노력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만일 배우자의 삶이 나의 노력에 의해 풍성해진다면 나 또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것을 알고 열심히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사랑에 빠진 황홀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에 빠진 감정을 벗어나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사로잡힌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교과서에서 사로잡힌 감정은 단지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 책의 본론은 이성과 의지에 의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현인들이 우리에게 말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의지적 사랑입니다. 배우자의 사랑 탱크가 가득 차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때 당신의 배우자는 온 세상에 환하게 보이며 인생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 탱크가 비어 사랑받지 못하고 단지 이용당한다고 느낄 때 세상은 어두워 보이며 그는 결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파트 2. 5가지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 1. 인정하는 말. 사랑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은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많은 부부는 말로 서로 칭찬하는 것의 위력을 알지 못합니다.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자로 하게 하기 위해 거칠의 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칭찬을 들을 때 그 말에 보답하고 싶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말로 칭찬하는 것은 당신이 배우자를 인정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와 약간 다른 것으로 격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격려하다는 용기를 불러 일으키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기 힘듭니다. 배우자가 불안해하는 부분의 잠재력은 당신의 격려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공감하는 것과 배우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당신에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제2 언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판적 말투를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을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말을 써야 합니다. 이것은 말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똑같은 문장이지만 말투에 따라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발전하는 결혼 생활을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수를 기억해 쌓아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용서를 선택하면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사랑의 방법입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배려해요. 당신을 용서할게요. 나의 상한 마음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과거의 일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일에서 우리 둘 다 배우기를 원해요. 당신은 실수했지만 실패자는 아니에요. 당신은 내 배우자이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잘해봅시다. 이러한 말은 약간 다르게 표현되었긴 하나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합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명령할 때 나는 부모가 되고 배우자는 아이가 됩니다. 그것이 명령으로 제시되면 친밀할 가능성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몰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탁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최후 통첩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부탁한다는 것은 배우자의 소중함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부탁은 선택할 여지를 줍니다. 사랑은 언제나 선택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은 요구에 응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에게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했습니다. 인정하는 말은 개인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것이 비록 당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닐지라도 당신의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그것이라면 인정하는 말이라는 노트를 쓸 것을 제안합니다. 사랑에 관한 기사나 책을 읽거나 인정하는 말들을 보면 기록하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당사자가 없을 때 인정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배우자를 칭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의 언어 2.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란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TV 방송에 집중하는 것이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TV를 끄고 소파에서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라는 것입니다. 둘만이 오붓하게 대화하며 산책을 한다든지 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방에 같이 있다고 반드시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핵심은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끄는 것이 많을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말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에도 여러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진정한 대화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두 사람이 그들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바람을 우호적이고 방해받지 않은 분위기에서 주고받는 공감적 대화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문자 그대로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공감적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일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그런 대화는 사랑받고 있음을 감정적으로 느끼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인정하는 말과 아주 다릅니다. 인정하는 말은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당신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당신의 말을 공감하며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바람을 시비하는 투가 아니라 정말 이해하기 원하며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훈련은 잘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이 성취해야 하는 과제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공감을 가지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대화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아마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부인했다 하더라도 자신도 감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자신의 감정과 접촉하는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노트에 당신의 감정을 기록해보며 그 감정을 일으킨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한두 마디를 기록해 보십시오.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성격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현을 못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그날 일어난 3가지 일 정도를 이야기하고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매일 가져보십시오. 그것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일일 권장량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일일 권장량을 시작한다면 몇 주 안이 아니면 몇 달 안에 부부간의 진정한 대화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에는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활동에는 부부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다 관심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적은 그가 나를 배려한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가장 큰 소리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 3. 선물. 선물이란 그것을 손에 쥐고 자 이것 좀 봐. 그가 나를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그녀가 나를 기억하고 있거든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선물 자체는 그 생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값이 얼마나 되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주는 과정으로 드러난 생각인 겁니다. 선물은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이 나의 제1의 사랑의 언어라면 배우자가 준 반지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랑하면서 끼고 다닐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준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선물을 주지 않으면 배우자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선물은 꼭 비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거나 찾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당신의 배우자가 그동안 선물을 받으면서 몹시 기뻐했던 품목들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당신이 준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이 준 것도 무방합니다. 이제 당신이 구입했거나 혹은 만들거나 찾아낸 선물을 배우자에게 주십시오. 특별한 날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가치가 금전적 값어치를 수반해야 되는 것도 아니며 사랑에 깃든 것이면 무엇이든 됩니다. 사랑의 언어 4. 봉사. 봉사라 함은 배우자가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를 도와줌으로써 기쁘게 하고 그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리를 하고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옷장을 청소하고 세면대에서 머리카락을 끄집어내고 거울에 붙은 오물을 닦아내고 쓰레기를 버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침실에 페인트 칠을 하고 책장에 먼지를 털어내는 것 등이 봉사라는 사랑의 행위들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내는 노력과 정력을 요구합니다.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면 정말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 구사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결혼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랑의 언어 5. 스킨십. 우리는 스킨십이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 과정을 연구한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스킨십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낸 아이들보다는 안아주거나 키스를 해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스킨십은 부부의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키스를 하거나 포옹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 등은 배우자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어떤 이에게는 스킨십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킨십이 없으면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스킨십을 할 때만 사랑 탱크가 가득 차게 되어 배우자의 사랑을 흠뻑 느낍니다. 스킨십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게 하고 미워하게도 합니다.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에게는 미워해요 혹은 사랑해요 라는 표현보다 스킨십으로 표현하는 메시지가 훨씬 크게 들립니다. 어린아이의 따귀를 한 대 때리는 것은 보통의 경우는 나쁜 것이지만 그 아이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경우 아주 치명적입니다.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은 사랑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인데 그 아이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경우라면 그 이상 더 좋은 사랑의 표현 방법은 없습니다.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근히 하는 사랑의 행위는 시간이 적게 들긴 하나 많은 생각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스킨십이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거나 접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랑을 크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소파에 앉아있는 배우자를 가볍게 잠깐 만질 수도 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집에 돌아와서 간단한 키스나 포옹으로 사랑을 크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몸을 만지는 것은 바로 나를 만지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감정적으로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당신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고 하면 울고 있는 배우자를 깨어나주는 것은 말로 하는 위로보다 더 큽니다. 따뜻한 사랑의 접촉은 그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파트 1과 파트 2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랑의 언어를 아는 방법과 파트 3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